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 바로 성장과 속도, 그리고 실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들과 관련해 김하영 매일경제TV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3월에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제2요구권 행사로 막혔던 개정안을 더 강화된 형태로 다시 발의한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사흘째인 지난 5일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 25명이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다시 제안했는데요. 가장 네. 핵심적인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다는 겁니다. 우선 현행 상법을 살펴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어떤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 대주주는 물론이고 절대 다수인 소액 주주들의 이익까지 다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네. 것입니다. 그 밖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단계적인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서 주주자본주의의 실질적인 정착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자사주 소각 관련 조항은 당정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개정안에는 미포함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4월에 부결된 이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해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3%룰 도입입니다. 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서 3%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건데요. 예. 이는 기존 개정안에는 없던 강도 높은 규제입니다. 또 집중투표제 도입을 정관으로 배제하지 못하도록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도입 구조로 바뀐 셈이고요. 시행 시점도 앞당겨졌습니다. 전자주총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으로 설계돼서 입법 속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3주 내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 주도로 속도감 있게 입법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힌 만큼 원내 지도부 임기와 병행해서 전략적인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재계 쪽에선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증권가 쪽에서는 반기는 입장이 좀 더 네. 큰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개정안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간의 한국 기업은 지배구조 불투명성으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소수주주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서 글로벌 기준에 좀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 독립성 확보 조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재계는 경영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와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복잡성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선출제 개편은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화인데요.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이나 경영 안정성 저하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기업 가치의 핵심이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고,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소액주주 보호 조항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대응 전략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추경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속도를 지금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슈퍼 추경이 예고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흔히 말하는 수표 추경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고 비상경제대응 TFA를 직접 2시간 넘게 주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졌는데요.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입니다.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과 사회 안전망 보강을 위해서 확장 재정 기조를 택한 건데요. 정확한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35조 원 이상이라는 금액을 직접 언급하기도 한 만큼 1차 추경과 2차 추경 규모를 합하면 30조 원대 수준이 거론됩니다. 증권가 일부 전문가들은 40조 원 이상을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반복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또 이번 추경은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 재편과 연계된 종합 패키지로 기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오늘 오전 10시죠. 이제 비상경제 점검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추경 시점과 방향성이 논의될 걸로 보이십니까? 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오늘 10시에 열릴 2차 회의에서 다뤄지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점인데요. 빠르면 6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위가 물밑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성인데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미래산업 투자도 함께 묶이는 구조인데요. 특히 전통 내수업종과 혁신산업 간의 연계 지점을 만들어내는 방향성으로 일종의 이중 트랙 방식이 유력합니다. 즉 단순 소비 진작이 아니라 구조적인 내수 체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추경이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추경 등이 각종 내수 부양 정책 시행 예고에 유통업계의 기대감도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들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우선 유통업계는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계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오프라인 유통이나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추경에 직접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업계 이런 쪽은 이제 에너지 보조금 확대와 지역 상품권 확대 등과 맞물려서 소비 진작의 직격 수혜처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재개와 소상공인 온누리 상품권 지원 강화를 예고하면서 중소가맹점 매출 증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주들의 반등 흐름이 좀 있었는데 이 같은 정책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로 보여지고요. 외국계 증권사들도 일부 리포트를 통해서 유통, 레저, 외식 전반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노믹스와 관련된 특집 방송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김하영 기자와 계속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